안녕하세요, 쿠메TV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 찾아뵙게 된 이유는 수능이 2달쯤 남았는데 이제 과목들을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법이랑 약간 별개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쿠메TV. 저희가 다룰 과목은 수학입니다. 그 전에 같이 오늘 영상 찍게 될 형민이 자기소개 좀.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9학번으로 입학해서 재학 중인 김형민이라고 합니다. 정시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쿠메TV 대표 강기범이고 저는 재수를 했고 입학은 논술 전형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시즌이면 심한 문제집 같은 것도 진도는 거의 다 나갔고 이제 실무 푸는 단계. 너도 작년에 이 시즌에는 실무 많이 풀었을 거 아니야? 이 시즌에 30문제짜리로 딱 시간 맞춰서 문제 푸는 거 많이 했지. 근데 4월 달에 올라간 수학 영상 중에 실무를 풀 때 주에서 1회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어떻게 풀었어? 나는 불규칙적으로 그냥 풀고 싶을 때 약간 시간 보내고 싶다 약간 이럴 때 모의고사 풀고. 이게 현역 정시왕의 클라스. 쿠메TV. 보통 평소에 수학 공부의 비중이 낮았었어. 수능 직전에는 오히려 수학이 확 오를 때는 아니니까 공부는 많이 됐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긴 했는데 공부할 땐 주로 모의고사 풀면서 왜냐면 감이 중요하니까 실전에서 시간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특히 이제 형민이 말이 구독자분들에게 설득력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현역이라 이제 처음 평가원 시험을 보면 적응이 안 돼서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형민이는 그거를 다 지나고 와서 수능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결과를 냈으니까. 그러면 모의고사 안 풀고 다른 공부는 어떻게 했어? 그때 듣던 현강 숙제가 전범위적으로 줬었단 말이지. 진도는 다 나갔으니까 이미 한 18, 19번? 그 정도 문제들로 돼 있는 범위는 좀 전범위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돌 수 있게 숙제를 줬었어가지고 주로 이제 킬러보다 조금 쉬운 문제들을 주로 많이 풀었던 것 같고. 우리가 준킬러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들. 쿠메TV. 작년에는 앞에 있는 준킬러 내지 비킬러 애들이 어려워져서 6월 때 점수가 떨어진 거잖아. 그지? 등급컨이 내려갔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숙제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럼 준킬러에 대한 난이도도 좀 어려웠었어? 그치, 그렇다고 볼 수 있고 확실히 준킬러, 비킬러 이런 애들이 어렵게 나오니까 맞아. 그렇게 공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요즘은 약간 좀 킬러가 희석돼가지고 맞아. 여러 문제로 됐다고 하긴 하던데 여태까지 계속 3문제 정도 그치? 킬러였잖아. 21, 29, 32 주로 킬러였지. 그러니까 그거 빼고 27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6평 때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그 뒤부터 약 준킬러 낫괴가 돼가지고 모의고사 풀 때 그냥 킬러 빼버리고 나머지를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빨리. 그러면 100분 쓸 필요 없으니까 시간 덜 들고 실무나 아니면 기출에 있는 킬러 푼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수능 직전에는 걔네들 빼고 나머지 27개 빨리 풀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 2달 정도가 남았는데 갑자기 내가 킬러 3개를 못 풀다가 갑자기 킬러 3개를 다 맞출 확률은 생각보다 많이 낮잖아. 그렇지. 주변에 그런 케이스 본 적 있어? 그런 케이스는 이제 찍었을 때. 그러니까. 찍어서 근데 그거는 그날에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 실력적으로 이게 갑자기 3문제를 맞출 만큼 실력이 확 늘 수는 없잖아. 그 전에 실수로 뭐 점수가 내려갔다 올라갈 수는 있어도 실력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1등급인데 96점, 100점으로 더 올라가서 표준 점수를 더 잘 받고 싶은 학생이 있고 또 2, 3등급인데 1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학생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내가 점수를 올리고 싶거나 등급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친구도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상위권 학생들 킬러나 뭐 준킬러 하나나 킬러 나머지 이런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무리 공부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하자면 킬러 문제를 푸는 본인의 역량을 제외하고 푸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킬러 문제가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이게 10분이 남을 때랑 20분이 남을 때는 상당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네가 얘기한 것처럼 준킬러를 푸는 연습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혹시 전략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한 거야? 준킬러를 푸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걔네를 다 맞추면 88점이잖아. 맞지. 근데 그러면 나머지를 다 틀려도 일단 2등급은 받을 수 있단 말이지. 킬러 말고 다른 문제들이 약간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사실 맞아. 2등급, 그러면 3등급 맞아. 막 뚝 훅 떨어질 떨어지잖아. 수도 있지. 4점씩 차이 나니까 등급 것이 8번, 19번 이런 거 한 번씩 나가기 시작하면은
1등급 될 것도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고 막 킬러 맞고 준킬러 틀려서 2등급 뜨는 것만큼 그렇지. 원통한 게 없지. 그게 제일 화나니까 맞아.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그걸 예방하는 건데 그걸 예방하려고 27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이제 그걸 푸는 리듬이 생기니까 점점 빨리 풀게 되고 이렇게 줄여가다 보면은 그만큼 다른 어려운 세 문제를 마주할 시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맞아. 10분 주고 30번 풀라고 하면 일단 막막하고 수능 시험장인데 10분 남았으면 막 망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미 그런 생각부터 들고 맞아. 그럼 진짜 망한 거잖아. 그치. 생각이 안 나잖아. 내가 굳어가지고. 맞아. 근데 만약에 한 20분 남았다 이러면은 그럼 이제 요모조모 막 뜯어보고 해볼만 하지 그러면. 분석 좀 해보고 뭐 노가다라도 해보든지 그치. 아니면 중간까지 가서 막뭐 여러 경우라도 나오면 다 해보자 뭔가 이런 자신감이라도 붙는데 맞아. 시간 없으면은 그게 안 돼서 막 생각도 안 나고 진행도 안 되고 막 우물쭈물 막 앞에 막 검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맞아. 하면서 그것도 있지. 시간이 이제 많이 안 남았으면 킬러에 접근을 못하고 그냥 전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서 실수 있는 거 잡아내자. 약간 이런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가버리니까. 맞아. 그래서 그 다른 문제들을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게 킬러를 맞추고 못 맞추고에도 엄청 큰 것 같아. 꿈의TV 2등급, 3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고 싶은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2등급이나 3등급이 나오는 이유는 킬러 말고 준킬러를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잖아. 킬러는 킬러이기 때문에 풀 수 없다고 치더라도 준킬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실력의 문제라고 봐. 본인이 이제 준킬러를 풀었을 때 얘를 못 풀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추천하는 공부법인데 뭐 계속 내가 준킬러 어떤 한 유형을 틀리면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뜻이고 이런 유형을 못 풀면 그 다음 문제도 못 풀고 그 다음 문제도 못 풀면 내 실력은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 맞지? 형민이처럼 준킬러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에 대한 숙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한 문제를 놓고 준킬러 하나를 시간을 많이 쓰더라도 일단 풀어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위권 학생들은 잘 공감을 못하는 게 본인은 이제 그걸 풀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그걸 못 풀고 있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빠진 그 미싱 링크 같은 게 존재하는 거죠. 일단 준킬러에 대한 숙달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등급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괜히 킬러나 이런 걸로 시간을 뺏는 것보다 1등급을 향해 도전을 하려면 그래도 그 밑에 있는 27문제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똑같아요. 일단 내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하는 게 맞지. 다른 친구들이 막 잘하고 있어서 내가 그걸 따라가려고 괜히 무리해서 오버페이스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러니까 수학 문제라는 게 결국에 뭐 답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걸 이제 알려주기 싫으니까 이제 어렵게 만들려고 고등학교 막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져와가지고 약간 양파 마냥 맞아. 이렇게 좀 숨겨놓는 거잖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게. 근데 그게 이제 한 3겹 쌓여 있으면은 그냥 준킬러인 거고 맞아. 한 5겹 있으면 킬러고 이런 건데 근데 킬러라고 해서 그 껍질 자체를 어디 무슨 막 외계 행성에서 가져온 게 아니니까. 맞아. 그 막 대학교 미적분 학 이런 거에서 갖고 오는 건 그렇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준킬러를 잘 푼다는 거는 그러니까 준킬러들에 나오는 그 껍질들에 익숙해졌다는 뜻이니까. 맞아. 결론적으로 사실 킬러를 잘 풀려고 해도 준킬러를 일단 잘 풀어야. 이 껍질 얘기가 되게 유용한 게 이 다음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해 줄게. 내가 풀어왔던 것이 틀렸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형민이 말대로 어떤 문제를 푸는 개념 하나가 껍질 하나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균값 정리나 미분의 활용이나 이런 게 하나의 껍질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문제를 다 해체해서 그 껍질 하나하나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되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 문제 하나를 틀렸을 때 얘를 이제 완전히 분석해서 얘는 내가 가져간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지금 마무리 정리를 할 때는 가장 알맞을 것 같고 이제 성적이 내가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나는 양치가 맞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너무 그 수학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서 더 막막한 거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북함이 없어져야 내가 그래도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확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그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양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멘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너무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일단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막 도전을 하다 보면 물론 도전하는 자세는 좋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괜히 본인이 이제 흔들려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풀었던 것들 특히 이제 뭐 기출이나 뭔가 중요도가 있는 문제들
또는 뭐 준킬러들 해서 틀렸던 거 있으면 왜 틀렸나 잘 점검을 해서 다음에 풀 때는 안 틀리게 그거를 확보를 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갑자기 내가 막 뭘 도전한다 이렇게 하면 굳이 더 본인이 물론 도전해서 성공하면 그것만큼 좋을 게 없는데 코메치비 그다음에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공부해서 점수 올리는 데는 수학보다는 솔직히 탐구 쪽이니까 탐구에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쓸 텐데 또 맞아. 암기도 또 점검해야 되고 여태까지 했던 거 중에 막 틀린 거 왜 틀렸나 이런 거 다시 보고 그다음에 원래 풀 수 있었던 문제들 풀 수 있는 문제를 수능 시험장에서 틀리고 나오는 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으니까 진짜 쥘 수 있는 걸 놓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그렇지.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고 확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는 거 다 맞추자. 흘리지 않게 아는 거 다 맞추자 이런 자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 다 맞추고 나오면은 친구들도 보면은 맞아. 실수만 안 했으면 다 그냥 만족하더라고. 본인이 만족이 사실 가장 중요하니까. 사실 중요하죠. 코메치비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